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오늘 오전 관세청이 무역수지를 발표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 정도 증가했고요. 품목별로 보면 선박 수출이 141% 넘게 급증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16개월 만에 반도체 이 수출 부분에 있어서 증가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단 아쉽지만 이달 초에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4%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14억 달러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는 이 적자폭을 줄여 나갔다라는 점이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이번 주에 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는 12일과 13일 FOMC 예정되어 있고요. 또 열리는 10일과 13일 각각 11월 CPI와 또 PPI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지난주 금요일에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가능성 얘기가 됐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는 내마녀의 날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수급의 변동성까지 함께 좀 챙겨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양시장 상황 어떤지 지수부터 보실 텐데요. 코스피는 0.06% 하락하면서 2,51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여기서 쌍끌이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에서는 0.83% 다행이지만 강보합 수준입니다. 837선 지나가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의 쌍끌이 매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 톡방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코스닥 시작은 모두 다 빨간불 켜면서 시작을 했지만 코스피는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 0.07%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0.8% 정도 상승하면서 엇갈리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전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일단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 상당히 좀 약간 다른 부분들이 보여주는데 그동안에 이제 코스피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급등을 좀 많이 했고요. 이제 고공 홍보를 좀 해준 가운데 코스닥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급등하지 못했고 또 조정이 약간 길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지난 주말부터 조금 상황이 달라져서 현재 코스닥이 약간의 이제 강세 부분이 약간 기조가 되는데 이 부분들은 뭐 잘 아시다시피 대주주 양도세 완화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그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개인 매수세에 의존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 대주주 어떤 양도세에 대한 어떤 회피 물량이 12월 달에 쏟아져 나와 줄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 결정들이 아직까지 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은 연말한 타결 가능성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미리서 올라줄 수 있고요. 또 이런 흐름 때문에 그 흐름이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FOMC 회의 결과 이 부분들이 제일 이제 중요한 어떤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이제 12일, 13일 정도가 좀 되니까 이번 주 중에 좀 되겠죠.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시세 폭발은 되지는 않고 있지만은 나스닥의 흐름들을 보면은 신고가를 계속해서 앞둬주고 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21선 지지를 받았을 때 신고가 패턴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이 흐름이 약간 비슷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로 상대적으로 이제 강한 어떤 코스닥 지수로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평선이 이제 결집이 곧 조만간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이죠. 지난 주말에 결집이 됐고요. 결집이 된 날 급등을 해줬던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현재 대설병국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제 목요일 날 좀 진행이 됐죠. 목요일 이후로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올라와 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한동안 흐름들이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제거 또는 금리 동결 가능성들 어느 정도 좀 있어 보인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겹쳐졌을 때는 한 번에 이번 주 슈팅이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번 주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약간 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하상한가 시간입니다. 증시 현황 짚어보고 왔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자체는 다우지수가 이미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나스닥도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앞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역시 지금보다도 박스권을 탈피해서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모아지는 시점인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 초반 대비해서 계속해서 좀 몸을 낮춰가고는 있지만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오전장을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와이더 플래닛입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마케팅 플랫폼 개발사인데요. 운영 자금 등 190억 원을 조달하고자 제3자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에 이거를 연속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두 번째 위직 스튜디오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와이더 플래닛의 유상 증자 이슈로 주가가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위직 스튜디오 배우 이정재, 정우성 씨까지 공동으로 유상 증자에 참여한다라고 공시했고요. 이 소식에 주가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LIG 넥스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미국의 로봇 업체인 고스트 로보틱스 지분을 취득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방산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면서 주가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핫상한가 종목들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 중 베스트 종목 한 가지 꼽아주실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LIG 넥스원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종목 LIG 넥스원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무거운 종목이라서 잘 안 가는 종목 중 하나인데 오늘은 고스트 로보틱스 지분 인수 소식 속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고스트 로보틱스가 용산공원에서 대통령 집무실 경호용으로 쓰였던 로봇개를 개발했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로봇과 방산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앞으로 성장성 얼마나 될까요? 일단 고스트 로보틱스 부분들은 사족 보행 관련된 이슈가 좀 있죠. 근데 사족 보행 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같이 사족 보행을 좀 하고 있는데 사족 보행을 좀 하다 보니까 정찰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경비 이쪽에 이제 특화된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또 이게 무인 어떤 그 전투 어떤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어주면서 이불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LIG 넥스원도 현재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삼성 거기 때문에 LIG 넥스원은 LIG 이제 그룹 관련된 그런 거기 때문에 고스트 로보틱스를 좀 인수를 좀 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인 방산 체계 로봇 하면은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까지 같이 탑재가 되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방산 쪽에도 확대가 좀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흐름들은 현재 이제 방산 쪽에 보면은 거의 무인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 어떤 그 탱크나 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인을 하면 뭐 그 드론도 마찬가지 이제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일어나는 어떤 전쟁에서
실제로 이제 군인들이 많이 이제 죽는 어떤 흐름들이 있고 또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반전 여론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극복을 하기 위해서 무인 체계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런 이슈가 좀 있고요. 또 LIG 넥스원 자체적으로는 지휘통신 체계 이런 것 때문에 각종 첨단 무기 쪽에 탑재가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 아랍에미리트의 이제 4조 원에 수출이 됐던 한국형 이제 미사일 체계이죠. 이런 쪽에 어떤 그 현재 부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인 어떤 수출 창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사일 체계하고 지휘 정보 체계하고 나누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은 요거에 대해서 한화 시스템하고 같이 현재 병행을 좀 하면서 수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중장기 성장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보이면서 크게 상승을 해줬는데 자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이것 때문에 오늘 상한가 같이 갔다가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지금은 24% 정도의 또 움직임이 있지만은 나름대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더라도 이격 조정의 흐름들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은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들이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형 미사일 체계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완성이 된다면은 실제로 북한에 내려온 어떤 무기 체계 미사일 같은 경우는 거의 100% 현재 완벽하게 방어를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장사정포, 포탄은 아직까지 이제 방어가 안 됩니다. 그 방어까지도 포탄도 이제 현재 방어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들이 조만간 2030년까지 만약에 완비가 된다면은 현재 북한에 대한 어떤 위기는 완벽하게 탈피해야 된다. 북한에 뭐 핵무기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만은 핵도 공중에서 폭파가 되기 때문에 전혀 피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2030년이 되면은 거의 북한으로부터 이 위기 상황이 거의 100% 정도 해결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마지막에 어떤 안정장치까지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성이 높다고 판단이 좀 됩니다. 네, 오늘장 베스트 종목 LIG 넥스원 꼽아주셨습니다. 로봇으로 이제 전쟁을 대비하는 시대가 온 건지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무섭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 측면에서 보자면 로봇과 방산 섹터 모두 다 수혜를 좀 받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방산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에서도 최선호주로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수주 모멘텀까지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는 시점이라는 점까지 함께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스트 종목까지 함께 좀 체크를 해봤고요. 이번에 오후장 대비 함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인기주 종목 꼽아주실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어떤 종목일까요? 예, EDGC입니다. 네, 첫 번째 EDGC 꼽아주셨습니다. 유전체 진단 업체입니다. 오늘장에서는 전환사채 투자자들과 협의를 하면서 풋옵션 취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됐고요. 일단 어떻게 보면 디폴트 위기를 좀 넘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보통 전환사채 하면은 주식으로 전환해서 나오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은 주식이 아닌 현금 상환을 좀 요구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죠. 그런 상황이 주식이 워낙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현재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이제 무사히 이제 타결이 좀 됐던 그런 호재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을 좀 해줬던 그런 내용들인데 EDGC는 한국의 이제 이원 의료재단하고 이제 미국의 현재 다이애그노믹스의 합작으로 한미 합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원 재단에 이어하고 다이애그노믹스 DGC하고 합성해서 EDGC라고 합니다. 액체 생검이라는 현재 바이오마커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계열사 같은 경우는 항암 바이러스인 바이로큐어, 신라젠과 같은 기전이 좀 해당이 되는 부분, 그다음에 인공육을 하고 있는 노아바이오텍 등 이런 많은 그 계열사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성장성은 높은 부분인데 매출이라는 게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침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빠졌던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단기적으로 수급이 있을 때만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을 좀 해보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EDGC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4,000원짜리가 무려 현재 400원까지 거의 400가까지 10분의 1 토막이 났던 그런 부분입니다. 최근 가격선이죠. 최근 가격선에서도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대바닥이고 강하게 약간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리바운딩 반등 정도만 보고 현재 넥라인점이 좀 여기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 1,900원에서 대한 절반 정도 가 충분히 올라줄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단기적으로 수급이 있을 때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인기주 종목으로 EDGC 꼽아주셨습니다. 차트상으로 많이 빠져 있고 또 반등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서 수급이 들어왔을 때 그때만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조언까지 남겨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볼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로보티즈입니다. 네, 두 번째는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로봇 팔을 활용해서 자율주행 로봇이 층간 이동이 좀 가능하게끔 하는 로봇을 출시를 했습니다. 내년에 대량 생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부터 좀 주목을 해야 하는 걸까요? 예, 아무래도 LG도 로봇 사업에 좀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장 자동화에 대한 각종 솔루션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로보스타가 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열사입니다. 근데 최대주로 있는 부분들이 로보티즈가 있습니다. 물론 조만간 계열사로 편입을 좀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로보티즈는 두 가지의 어떤 로봇 기전을 가지고 있는데 실내에서는 보통 직개미라고 해서 호텔 로봇 서비스에서 엘리베이터 타는데도 로봇팔이 있어서 버튼을 누른다든가 이런 쪽에 해당이 되고 실외에서는 이제 그 외식 배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개미라는 그런 어떤 브랜드로 좀 실증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하나의 부분들은 여러 가지 로봇 관련된 부품에 대한 플랫폼 사업까지 같이 병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LG에 대한 후광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가 많이 언급이 되는데 오늘 이런 이슈가 좀 부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넥라인점이 좀 여기 있습니다. 현재 역회된 숄더 형태로 보자면은 넥라인점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기 때문에 33,000원까지는 이제 쉽게 약간 올라와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들이 이제 평상시보다는 상당히 많은 평상시보다 서너 배의 어떤 거래량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출발 신호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숨고르기가 되더라도 조만간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앞두어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또 수급적으로는 아직 오르지 않는 어떤 로봇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대기업 후광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아무래도 잘 가게 돼 있죠. 램보 로보틱스가 잘 가는 이유도 마찬가지. 이제는 대기업 후광인 로보티즈, 로보스타 이쪽에 한번 순환매로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인기주 종목으로 로보티스 꼽아주셨습니다. LG전자가 8% 정도의 지분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후광을 받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신고가를 좀 경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점 또한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핫상한가 종목들 그리고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까지 함께 만나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요. 관련된 수혜주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는 로봇용 반도체입니다. 오늘 로봇과 관련된 이슈들 앞에서도 꽤 짚어봤습니다. LIG 넥스원은 로봇개를 개발한 고스트 로보티스 지분 인수했고요. 로보티스도 로봇 팔로 층을 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율주행 로봇 선보인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지능형 로봇법도 지난달부터 좀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주들 앞으로 더 시세를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때는 어떤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로봇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부분에도 살펴보겠는데 로봇 전체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포커스를 반도체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다루기 때문에 로봇 전체는 이제 별도의 어떤 시간을 가지고 한번 다뤄볼 기회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다만 오늘 이슈 부분들은 로봇인데 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담을 하겠습니다. 영화 트랜스포머 잘 보셨죠? 현재 트랜스포머의 영화를 보시면은 자동차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로봇으로 변신을 하면서 인공지능처럼 활동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두 가지가 좀 존재를 합니다. 모든 사물에는 인공지능이 나중에는 장착이 된다. 결국 그다음에 로봇 자체, 자율주행 자체가 로봇과 똑같은 기능을 탑재를 한다. 이런 두 가지 기능을 두 가지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되는데 요거 하면 이제 생각나는 부분들이 요거에 대한 어떤 현재 그 이슈, 현재 영감을 얻어서인지 모르겠지만은 현대차가 현재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좀 인수를 했죠. 현대차의 홈페이지를 보면은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로봇계하고 그다음에 그 현재 이족보의 휴머노이드 로봇 이 부분들이 상징적으로 두각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현대차가 자동차가 아닌 모든 모빌리티, 움직이는 모든 것에 대한 서비스를 하겠다 하면서 로봇에 대한 어떤 비전을 좀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성이 높은 어떤 시장이 될 수밖에 없고 로봇도 많은 반도체가 탑재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보고 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로봇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내년이면 상용화가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사이버 트럭, 그러니까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상용화가 바로 옵티머스라고 해서 이족보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서비스 대중화를 좀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GXO 로지스틱스라는 회사에서 실증 사업을 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물류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실증 검증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디지트라는 것을 가지고 실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만간 뭐 1, 2년 뒤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물류부터 서서히 좀 침투를 다시 한번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로봇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직교 좌표용 로봇이라고 해서 X축, Y축, 그 다음에 높이 요것만 가능한 로봇이 직교 좌표용 로봇이다. 그래서 단순 계산해서 반복만 하는 작업들이 있죠. 이 부분들은 현재 산업 자동화, 공장 자동화 부분에서 많이 쓰이는 것에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현재 분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원통 좌표용 로봇이다 해가지고
이 부분들은 현재 Z축이 이렇게 180도로 회전하는 그런 360도로 회전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가로 세로 그다음에 높이 부분들이 회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원통 좌표용 로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수평 관절형 로봇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원통 좌표형 로봇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팔을 이제 뻗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대부분 수평 관절형 로봇은 거의 지금의 반도체 보면은 반도체 어떤 그 화면을 보시면은 로봇팔 비슷하게 이렇게 웨이퍼를 넣었다 뺐다 하고 이동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수평 관절형 로봇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전한 부분들은 360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수직 다관절 로봇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축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협동 로봇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달라지는 부분이 협동 로봇은 인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인간의 뭐 터치가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바꾸어 준다든가 자유자재로 변형을 할 수가 있지만은 수직 다관절 로봇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이런 부분이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드디어 나오는 부분들이 협동 로봇. 협동 로봇은 사람과 공존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인식할 수도 있고 센서할 수도 있고 같이 협업할 수도 있고 중간에 작업을 개입해도 스스로 알아서 인공지능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대세의 어떤 부분들이 협동 로봇을 누가 차지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이제 방향성이 약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시장이 협동 로봇에 대한 어떤 그 주도권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가장 확실한 부분들 이걸 가지고 시장의 다툼을 보여주고 있고 또 기술이 앞서가고 있는 종목이 상장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가 매우 잘 움직여주는 것도 협동 로봇에 대한 어떤 시장 경쟁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움직임들이 현재 이어지고 있는데 협동 로봇하고 이제 산업용 로봇, 수직 다관절 로봇이죠. 이런 부분들이 산업하고 그다음에 실제 생활 현장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업체는 두산, 그다음에 HD 현대, 한화 이 세 업체 플러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협동 로봇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협동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다관절을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죠. 관절 부분들을 구성하는 부분의 어떤 부품들이 가장 핵심 부품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반도체 부분들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들은 이제는 이동식으로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AGV하고 AMR이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AGV는 정해진 루트대로만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AGV고 AMR은 중간에 어떤 장애물이 있거나 사람이 있거나 했을 때 중간에 알아서 피해가는 그런 기능이 AMR 기능이 되는데 산업용 물류 부분에서는 AGV보다는 AMR 쪽으로 앞으로의 시장이 커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벌써 이제 실내에서 이동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걸 결합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내 이동하고 그다음에 다관절 로봇, 협동 로봇하고 결합하는 어떤 부분들이 트렌드가 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동식 협동 로봇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내 이동식 협동 로봇이 있고 그다음에 실외에 이동식 협동 로봇이 좀 있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실내에 있으면은 실내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실내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진화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실내나 실외나 이렇게 평탄한 부분들이나 계단들이 아니라 복잡한 환경에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죠. 이걸 완벽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족 보행 로봇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족 보행의 유해를 로봇팔로 장착이 되면은
현재 협동 로봇과 같은 작업도 할 수 있고 모든 작업을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족 보행 로봇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이 진화 발전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한 가장 최상의 정점이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겠습니다. 사족 보행하고 이족 보행은 기술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진보가 물론 일반적으로 가는 어떤 이동식보다는 사족 보행이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앞서 있고 사족 보행보다는 이족 보행이 거의 현재 거의 신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족 보행을 하고 있는 업체도 굉장히 드물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그 중에 이 근육질 다시 말해서 움직임 이런 부분들 현장에 생산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을 전력 투구하고 있는 것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부분들 인공지능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뭐 TV나 여러 관점에서 많이 보셨죠.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은 거의 이족 보행에 거의 특화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 노동을 대체하는 부분으로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이제 중장기 비전도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요거에 좀 삼성과 함께 좀 뛰어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어떤 구성과 부품을 보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인식 센서에 관련된 겁니다. 시각 센서, 거리 센서, 뭐 힘 토크 조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나누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안에는 모터가 들어가는 구동기, 다시 말해서 모터하고 감속기가 하나의 이제 세트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로봇 제어기, 모션 제어기까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로봇용 센서는 우리가 자율주행 센서 기술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로봇 모터하고 제어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션 제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실제 핵심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런 관련된 부분들 반도체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잠시 후에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로 로봇용 반도체 살펴봤습니다. 종류부터 함께 좀 짚어봤는데요. 최근 시장에서는 협동 로봇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관절이 필수고 또 여기에 반도체가 들어갈 거고요. 최상위 정점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식 센서, 모터, 감속기, 제어기까지 모두 다 반도체가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인 성장성 또한 뛰어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련된 수혜주들도 차례대로 만나볼 건데요. 먼저 그 전에 지난 종목부터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이 있거든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함께 좀 살펴봤고요. 오늘 다시 한번 체크해볼 종목은 11월 10일에 소개해드렸던 피델릭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2월 11일이기 때문에 약 한 달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54%의 수익률을 좀 달성을 한 상황인데요. 얼마나 힘을 좀 더 받아갈 수 있을까요? 예, 그때 당시에 제시를 했을 때 이제 디램을 만드는 업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제시를 했던 것이 제주 반도체하고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피델릭스 부분들은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난 주말에 상한가를 갔고요. 오늘 이제 추가까지 급등을 해줬는데, 자 피델릭스도 마찬가지 디램하고 랜드를 좀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국내 기업인데 외국계 회사, 다시 말해서 중국 동신반도체가 대주주인 어떤 메모리 반도체 팹리스 기업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 마이크론 제재하면서 현재 메모리가 이제 부족하는 사태가 할 수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어떤 수급적인 흐름에서 반대 수혜로 이제 부상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떤 이슈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떠주고 있으면서 저전력 반도체 부분이 좀 불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뭐 수혜도 두 번째 수혜로 좀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 피델릭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 오랜 동안 한번 급등했다가 중국 제재가 나올 때마다 한번 급등했다가 뭐 주저앉고 급등했다가 이제 주저앉고 계속해서 반복을 해줬다가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발을 좀 하고 있는데 세 번째는 진짜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장의 흐름들이 지금은 갭상승에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주지만은 이격이 좀 하루 이틀 진행이 되더라도 한 번 더 슈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숨고르기만 진행이 되더라도 한번 신규 매수 타임도 감이 좀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턱에 오셔서 자세하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AS로 피델릭스 살펴봤습니다. 일단 피델릭스가 중국 최대 반도체 생산 업체랑 또 플래시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인 제휴를 맺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쪽 이슈가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보다는 조정 시에 접근해보자라는 매수 타이밍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슈 포커스 주제로 살펴봤던 로봇용 반도체, 이와 관련한 수혜주들도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위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동메달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메커스입니다. 네, 동메달 메커스입니다. 지난주에 AMD가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MI300X를 내놨습니다. 근데 메커스가 AMD랑 좀 연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AMD가 자일링스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메커스가 이 자일링스의 국내 총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은 AMD가 인수한 자일링스 제품을 좀 사용하려면 무조건 메커스를 거쳐야 하는 구조가 된 거잖아요. 예. 어떤 점 때문에 좀 동메달로 주목을 좀 해주셨을까요? 예, 자 AMD라는 회사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그래서 CPU, GPU 뭐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현재 다양하게 만들어주고 있으면서 엔비디아의 대항마로서 부상이 서서히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게임이 안 되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AMD가 자일링스라는 회사, 반도체 회사를 좀 인수를 했습니다. 자일링스는 이제 뭐 하는 회사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현재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것은 지난번에 이제 반도체가 빠졌기 때문에 부수로 다루어 주는데 그때 당시에 현재 언급을 했을 때 주문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는 이제 주문 반도체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NPU라는 반도체도 있고 나머지 반도체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뭐냐면은 AMD 현재 자일링스에서 만드는 그런 FPGA 방식의 반도체입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거쳐가면서 쓸 수 있는 화이트보드형 반도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시스템 반도체 부분들이 현재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여러 가지 어떤 경우수를 가지고 프로그램이 됐는데 원하는 어떤 사양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조금만 바꿔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된다. 그래서 화이트보드형 또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많은 어떤 시스템 반도체 또 인공지능 반도체 이제 대안으로 떠올라주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로봇 모션 제어에 사용되는 반도체 중에 여러 가지 어떤 품목들이 있는데 대부분 FPGA 방식의 반도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부상이 지금 될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현재 인공지능 관련된 딥러닝 학습할 때 현재 GPU가 많이 쓰이죠. 근데 굉장히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문자 반도체로 넘어가는데 GPU 반도체 보다 전력이 확실히 저전력을 구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GPU를 채택하기보다는
현재 FPGA를 약간 고쳐서 쓰는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대안으로 국내 SK 업체나 네이버에서도 대안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국내 총판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은 로봇용 반도체 이제 대안으로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한번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숨고르기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GPU의 대항마로서의 어떤 흐름들이 약간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한번 매커스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3위 동메달 종목은 매커스였습니다. 이어서 2위 은메달 종목도 좀 빠르게 만나볼 텐데요. 2위 은메달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RS 오토메이션입니다. 네, RS 오토메이션 은메달 종목입니다. 매출이 사실 좋진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좀 전년 대비 감소하고 영업 손실도 적자 전환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메달로 선정해 주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예, RS 오토메이션은 이제 모션 제어 장치를 좀 하고 있는 국내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유일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상당히 다양한 장치를 좀 가지고 있죠.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보통 이제 공장 자동화, 로봇 모션을 자동화하는 여러 가지 부품을 좀 생산하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장 자동화를 할 때는 복잡한 현재 모션 제어 기판, 그다음에 모듈 이런 부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제 통제하는 부분까지 좀 있습니다. 로봇팔에 최종적으로 모터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복잡한 시스템을 현재 완비를 하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까지 만드는 그런 모듈 기판을 전문으로 좀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삼성 웨이퍼 이송 시스템, 세메스하고 업체하고 아진에스텍하고 함께 협업을 하면서 이런 장비 설비까지 만들어졌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로봇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 제어부하고 구동부를 나눠지는데 구동부는 서버 모터하고 감속기가 있는데 이건 아날로그 신호잖아요. 그리고 이걸 디지털 신호로 바꿔줘야 되는데 디지털 신호를 바꿔줄 때는 필요한 것이 컨트롤러가 있는데 모션 제어기 그다음에 현재 서버 모터에 대한 어떤 그 현재 여러 가지 부분들 신호를 바꿔주는 서버 드라이브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런 제어기를 전문으로 좀 생산을 좀 하고 있고 이걸 현재 공장 자동화에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이 지금은 매출은 적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 또 모션 제어기에 대한 부문별로 또 부품을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RS 오토메이션이 실제적으로 로봇 관련된 이슈로 지금 하나의 완벽한 로봇 모션 제어 부분들을 이쪽에 국내 유일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트를 보면 한번 시세가 났다가 현재 급락을 했다가 최근에 반등과 행보를 했다가 다시 한번 매물 소화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순환매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위 은메달 종목으로 RS 오토메이션 살펴봤습니다. 일단 모션 제어 관련해서 국내 유일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차트상 다시 한번 매물 좀 소화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가지고 있으니까요. 관심 종목으로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1위 금메달 종목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1위는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실 텐데 오늘 종목명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힌트 있을까요, 전문가님? 힌트요. 네. 힌트는 X입니다. X. 예. X. 알겠습니다. X. 힌트 X고요. 왜 금메달로 선정을 해주셨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소개를 했던 RS 오토메이션이 모션 제어 어떤 제어 부분에서는 제일대 강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업체는 모션 제어에 들어가는 그 비싼 일을 하지만은 가장 특화된 것은 모션 제어에 들어가는 칩 요거를
전문으로 좀 생산합니다. 팹리스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 회사의 이제 주요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모션 제어 칩을 하나의 기판에다 만들죠. 이게 이제 모듈이 좀 해당이 되고 기판을 통해서 하나의 이제 제품 완성된 제품을 만든 것이 모션 제어 시스템까지 만드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수직 계획을 거의 다 완성을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공장 자동화뿐만 아니라 로봇에만 특화되는 로봇 현재 모션 제어 RMS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도 실제 만드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진을 보여야만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왼쪽에 보시면은 로봇 제어를 전문으로 하는 전용 칩 개발했고요. 여기다가 이제 보드에다가 만드는 제어 보드까지 좀 했고 이걸 이제 제품화 시키면은 여러 가지 다른 기능까지 넣어서 하면은 시스템이 되겠죠. 이걸 다 수직계라 완성을 좀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최근에 완성된 부분의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로봇 컨트롤러 산업용 로봇 제어기 이제 ARC2를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떤 산업용의 어떤 협동 로봇, 그다음에 다관절 로봇의 수십 개, 수백 대를 다 컨트롤 다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설비가 깔리기 때문에 성장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주요 고객사를 보면은 국내외 대부분의 업체 부분에 뭐 반도체 장비 업체뿐만 아니라 산업 자동화 업체에 모두 납품이 될 정도로 현재 실력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장의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동식 현재 협동 로봇 부분의 실증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로봇에도 진출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이런 부분이 좀 있고 오른쪽에는 윤 대통령이 실제 방문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기술적인 어떤 흐름들이 좀 있죠. 그래서 대구 이동식 협동 로봇의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거의 주관사입니다. 수십 개의 업체에 그러니까 단순히 로봇용 칩만 만든 것이 아니라 현재 이 부분까지 완성할 수 있는 기술력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가장 숨어있는 재료는 뭐냐면은 이 업체는 여러 가지 어떤 로봇 제어, 공장 자동화에 칩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링에 관련된 설계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추가적으로 뭐냐면은 요새는 스마트 팩토링을 만드는 데서 디지털 트윈, 다시 말해서 가상 공간에 완벽하게 똑같이 구현을 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앞서가 있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물과 또 가상과 현실을 결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XR 기기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XR 기기 안경을 쓰게 되면은 이 사물에 대한 어떤 설명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산업 설비 현장에 뭐 초보인 어떤 직장이 나가더라도 자동으로 안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XR 기기를 국내 업체에서 매단되는 업체가 유력하게 지금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XR 기기가 떴을 때도 이 업체는 쇠주로 약간 떠올라 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로봇 제어칩부터 해서 거의 만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어마무시한 종목이 있는데 아래 노란통에 오시면은 자세하게 이 부분들 종목을 시원하게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종목명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힌트로 X라는 힌트 주셨습니다. 오늘 금메달 종목은 일단 모션 제어에 들어가는 칩을 좀 생산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로봇이 움직이려면 당연히 모터나 감속기가 필요하겠지만 또 마찬가지로 금에 못지않게 좀 중요한 부분이 모션 제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는 칩을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더 다양한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로 로봇용 반도체 살펴봤습니다. 협동 로봇은 물론 최상위 정점인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제작 시에는 다양한 반도체가 필요하다라는 점 체크해봤고요. 오늘 장에서는 방산, 화장품, 메타버스 쪽에서 시세가 나고 있습니다. 순환매 전략 함께 세워보시고요. 오늘 장 베스트 종목 LIG 넥스원입니다. 장중 흐름 오늘 끝까지 어떨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